대한민국의 정치 현황을 진단한다. 정봉주의 PSI. 네, 정봉주의 PSI.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 광노현 사태에 대해서, 광노현 11.6 사태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름을 지었는데, 광노현 11.6 사태에 대해서 이 사실관계, 예, 이때까지 가장 많이 유포된 정보는 거의 뭐 80% 이상이 검찰 쪽에서 나온 정보이기 때문에 균형을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반대쪽의 주장은 무엇인가? 반대쪽에서 인정하는 팩트와 확인된 사실들, 그리고 반대쪽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 것인가? 여기서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돈을 대가성으로 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쪽에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선거 끝나고 나서 무관하게 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 두 개가 같잖아요. 그러면 선거 끝나고 나서 무관하게 줬다면 이건 죄가 아닌 것이고 대가성으로 줬다면 당연히 검찰의 주장대로 죄가 되는 것인데, 근데 지금까지는 신병적으로도, 그리고 검찰의 검찰이나 언론에서 계속해서 유포하는 총재 정보도 첫 번째에 관련된 정보들만 집중해서 버렸습니다. 사실관계를 한번 교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쪽 사이드 얘기를 한번 직접 잘 아시고 교육에 계셨고 단일화 과정에서도 본인의 주장을 깊이 개입하였다. 제가 보기에는 얕게 개입했어요. 얕게 개입하였고,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도 통화를 하셨고, 그렇죠. 그리고 교육에 있는 분들을 잘 아니까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이쪽 사이드 이야기를 많이 아시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주장보다는 그렇죠. 사실관계를 좀 정리해요. 예. 5월 지난해 지방선거 앞두고 6월 1일 지방선거 앞두고 5월 17일서부터 19일까지 전격적으로 이제 박명기 교수도 후보 등록을 했고, 그리고 광노현 교육감도 이제 후보 등록을 했는데 17, 18, 19, 3일 사이에 전격적으로 제야 원로들이 조정을 해갖고 후보 단일화가 됐죠. 네. 지금 간혹 나와서 그때 광노현 후보가, 당시 후보가 거절했다라고 말을 하는 분들은 그때 단일화 과정에 개입했던 분들, 중재하였던 분들, 광노현 교육감 캠프에 계셨던 분들이 아니에요. 중재를 담당했던 분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중재를 담당했고, 이분들이 이제 그 보수 언론이나 보수층에서는 뭐 전혀 무시하는 분들이지만, 70년대 박정희 대통령 때, 그 다음에 80년, 90년 전두환 노태우 그 대통령 때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무척 고생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대체로 신망이 아주 높으신 분들이 이제 관여를 했었죠. 언론에 노출된 분은 이제 이해향 목사님. 아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낙천 교수, 뭐 이런 분들이, 웬만하면 다 알 분들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5월 17일서부터 5월 19일까지 후보 단일화 과정이 있었는데, 제가 깊게 개입하지 못했습니다. 웬일이야. 왜냐하면 천성이 가볍고 품행이 방자하여 모든 일에 깊게 못 들어갑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이게 오해를 하지 말으셔야 되는 게, 검찰의 주장은 박 교수 사이드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말하는 것은 교육감 사이드의 주장이 아니라, 주장이 아니고 중도 측에 있었던 두 사이를 조종하던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양쪽 일방의 주장보다 객관적인 거죠, 일단. 그렇죠. 이제 그 어르신들이 본인들이 깊게 개입해서 이제 이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양쪽 다 얘기를 들었으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국회 교육위원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배후에서 이 전체 프로그램을 다 짰던 거죠. 그렇게 깊게 개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미리 다 짜놨으니까. 거기까지 내가 봐줄게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는데, 5월 17일 날 당일날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5월 17일 날 첫 만남을 하는 날 저쪽에서 7억 요구한다. 이제 근데 그 전에 단일화 되기 전에는 실제 선거 비용이 그거보다 더 많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 액수를 뭐 검찰에서 나오지 않은 액수니까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 정도쯤에서는 보존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 주위에서 이제 그러다 보면은 빨리 이제 후보 단일화가 급하니까 보존을 약속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중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보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본인 당사자들의 주장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강릉 교육감은 단호하게 노했죠. 그리고 주위에서 보존해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진정성을 갖고 이렇게 설득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설사 후보 단일화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더 이상 주위 사람들이 얘기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서 후보 단일화, 그러니까 선거 비용 보존해주고, 그러니까 즉 대가성으로 일정 정도 돈을 주고 후보 단일화 하자라고 하는 얘기는 처음 등장하자마자 바로 얘기가 없어진 얘기죠. 그리고 이제 검찰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검찰에서 이제 흘러나와서 이른바 조중동 보수 언론에서 쓰고 있는 것은 박명기 측의 제3의 인물이 가서 진술한 내용입니다. 네. 진술한 내용이고, 박명기 측 캠프에 있었던 사람. 측 캠프에서 박명기 측, 박명기 교수의 가장 측근이라고 했던 사람들. 심부름을 했던 사람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2억이라고 하는 돈 때문에 박명기 교수도 긴급 체포가 됐던 거예요. 네. 그리고 법원에서 봤을 때 돈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대가성을 입증할 수 있다라고 영장 칠 때, 구속영장 칠 때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깊이 고려하지 않잖아요. 다만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하지만 네.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나 이런 게 개입되어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구속시키려고 하니까요. 당연하죠. 이게 불구속 수사를 받아 마땅한 지위에 있는 분인데 사실 그렇죠. 도망간 사람도 아니고 서울교대 교수예요. 서울교대 교수고 이미 교육위원을 2차례나 역임을 했던 분이고 그리고 곽교육감 역시 구속 수사를 받아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죠. 하등의 이유가 없고 네. 도망갈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구속 수사라는 게 기소 사실 예를 들어서 5년 예. 5년형으로 했다 기소했다 그러면 5년 감옥 가야 되는 줄 알아요. 기소인데 효과라는 게 구형으로 네. 5년 때리면. 구형 때리면 기소할 때 5형 구형 그 사람들이 법률 상식을 잘 모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도 이제 우리가 이런 법률 얘기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 많이 알 수 있도록. 의원님이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누구요? 제가요? 네. 검찰이 존경하는 대인배 풍만 몰라요? 어쨌든 구속 수사.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몇 년 구형. 예, 이런 게 나오겠죠. 박명기 이제 돈 얘기 나오니까 사람들이 박명기 교수가 구속됐어? 돈 나왔어? 그냥 무척 나쁜 사람으로 딱 인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 수사라고 하는 것은 이 상황을 이미 여론 재판하기 아주 중요한 무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박명기 교수도 소환해서 차근차근 이 절차의 과정이나 관계를 물어보게 되면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여론을 호도하거나 한쪽으로 몰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체포 그다음에 2억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확 매몰된 거예요. 2, 3일 동안 막 쓰나미가 몰아치듯이 광노현 교육감 사퇴해야 된다. 진보 진영에서조차도 진보 언론에서조차도 사퇴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민주당에서도 거취를 표명해야 한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흐름이 가고 있는 거를 그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막은 거 아닙니까, 이거를. 여론이 확 바뀌었어요, 지금. 혼자 힘으로. 혼자는 아니고 몇 명이 같이. 혼자라고 하면 너무 부끄럽잖아요. 웬일이세요? 어머. 사실은 사람이 변했어. 혼자 주도했다고 해도 상황이 별로 바뀐 건 없는데. 네. 어쨌든 그래서 한 3, 4일 동안 쓰나미처럼 확 몰려갔는데, 그랬을 때 국민들이 보는 건 세 가지 축이었었어요. 체포되었다. 체포 구속되었고 2억이라고 하는 돈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보충 설명해 줄 수 있는 모든 재료는 모든 정보는 검찰에서 흘러나와서 이른바 검찰과 이 정권의 나팔수 우리 이런 얘기 떳떳하게 하잖아요. 조중동. 근데 이거는 객관적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송에서조차도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까 국민들은 광노현 교육감 박명기 다 나쁜 사람 이렇게 찍었던 거죠. 각서도 처음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몇 가지 중요한 키워드들이 나오는데, 바로 그리고, 처음에 나온 게 양측이 후보 단일화를 합의한 각서가 있다 그랬어요. 각서. 그 다음에 각서라고 하는 것이 결국 알고 보니까, 박명기 그 교수가 돈을 요구하면서 그 과정을 그 A4 용지 한 4장 정도에다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 개인 일기입니다. 일방적인 주장이거든요. 그리고 녹취록이 있다 그랬어요. 녹취록도 다시 얘기 안 나오죠. 그 다음 각서 얘기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탁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보고 찔러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 2억 준 돈에 서울시 교육청의 공금이
공금으로 의심되는 돈이 일부 들어가 있다. 이게 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까지 이제 무슨 카드가 나왔냐 하면 광노현 교육감의 최측근인 그리고 이번에 돈을 건네준 강경선 교수가 전격 체포됐다. 강경선 교수 그 자진 출두한 거거든요. 검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나왔고 이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조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진 출두했어요. 그 자진 출두했는데 체포했다고 언론 보도가 나오니까 다른 교수가 항의했잖아요. 무슨 자진 출두인데 이게 체포냐. 그러니까 그런가요?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오늘 그러니까 그 방송 나가기 전 한 3살 그 전인데 강경선 교수는 또 자기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조사받고 나온 거거든요. 근데 석방했다. 이런 모든 게 하나의 범죄 집단, 잘못 선거법 위반하고 있는 이 집단을 몰아가기 위해서 몇 가지 그 단어들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럼 국민들은 이런 걸 갖고 정확한 정보 없이 짜집기 하면서 나쁜 집단을 확 몰아버린 거거든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근데 한 7, 80% 정도 성공했어요. 왜냐면은 초반에 뉴스가 쏟아 나올 때 사람들 클릭해서 보거든요. 아니요, 한 8, 90% 성공했죠. 그 1, 20%의 어려운 가능성 우리가 뚫고 역전시킨 거 아니에요? 7, 80%라면 우리가 좀 약하잖아. 어쨌든 각서나 녹취나 뭐 돈이나 체포나 이런 작전들 그런 단어들을 초반 3일간 막 쏟아냈잖아요. 그러면 초반 3일간 뉴스를 보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사람들이 그거 클릭을 잘 안 합니다. 그렇죠. 이미 정보가 다 입력됐어. 이미 정보가 입력돼 있고 이미 방향을 딱 결정해. 이미지가 딱 만들어졌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걸 뒤집기가 참 대단한 일 한 거예요, 보면은. 예를 들어서 녹취 같은 것도 그래요. 녹취는 분명히 있었는데 그 녹취 내용을 들어보면 이제 법원 출입 기자들, 검찰 출입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녹취 내용 중에 일관되게 거절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네, 녹취가 있다 그러면 녹취 걸렸구나 이건데 그게 아니고 이 녹취는 반대인 거예요. 실제로는 아니 박명기 교수는 계속 얘기하죠. 돈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돈 줘라. 그러니까 그런 약속을 언제 했냐 그러고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몇 번 얘기하지 않았냐? 그래서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꾸짖거나 타일르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뒷부분은 빼고 만나서 합의하거나 대화한 녹취가 있다 그러면 녹취 단어 죽이잖아. 뒷부분이랑 앞부분도 뺐죠. 이걸 전문용어로 거두절미한다. 최근 한 3년 사이에는 가장 고급한 단어 사용하셨어요. 네. 좌충우돌도 예전에 한번 쓴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런 프레임을 딱 짜서, 요 두 놈은 다 나쁜 놈이고, 일단, 검찰이 짜긴 참 좋죠. 어쨌든 2억이라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작전이 공금이죠, 공금. 그렇죠. 돈, 2억을 어떻게 마련했냐, 이거지? 이거. 요거가 지금 작전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아마 구속수사로 몰고 가겠죠. 구속수사로 몰고 가는데, 하루 이틀 전만 해도 구속수사의 가능성이 무척 높았었는데, 지금의 여론 추이를 보면은 구속 수사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신청은 하는데 물론 가능성도 여전히 높은데 조금 그 가능성이 낮아졌다라고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느낌이 들어요. 이런 느낌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과학적 지식과 타고난 청소적인 감각 이런 게 종합된 거기 때문에 이게 아주 뛰어난 그 예지력이거든요. 내가 게스트면 저걸 내가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김원총수가 즐겨 쓰는 지식인의 해안이라고 보는데 전 지식인의 통찰력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통찰은요 무학의 통찰. 무학의 통찰. 지식인의 해안, 무학의 통찰. 무학의 통찰. 요게 세트입니다. 아니, 지식인의 해안, 무독소의 통찰. 어차피 여기서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 상황을 보면은 이제 여기서 핵심인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의 발목을 잡는 게 돈이에요. 돈 2억. 이 돈 얘기 나오면 일단 진보 진영에는 모든 돈 얘기 나오면 바로 꼬랑지를 내립니다. 돈과 연루되면 이건 문제가 있는 돈. 근데 이제 여기서 흘러나오지 않은 얘기가 한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광노현 교육감은 그 말씀을 안 하시는데 그 주위에서 이제 광노현 교육감과 강경선 교수 사이에 있는 미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20년 전에 강경선 교수가 너무 어려워서 집을 구할 돈이 없어서 좀 도와줘라 그랬더니 주위에 있는 같이 이제 무슨 법학 연구회 하고 그런 친구도 있어요, 교수들이. 도와준다 그럴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답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럴 때 아무런 대가 없이
20년 전에 1억을 강경선 교수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강경선 교수와 광노현 교육감 사이에서 돈 문제가 일상에 우리가 판단하듯이 그런 무슨 대가성 있고 돈이 오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은 그 둘의 관계를 아는 사람들은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프레임이다. 잘못 엮어놓은 거다. 이번에도 1억 3천은 그 강경선 교수한테 나온 돈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박명기 교수가 일수돈도 쓴다고 하니 너무 어렵고 저러다 사람 죽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교수 주위에서 다들 이제 서울대 출신들이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저를 어떻게든지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럴 때 강경선 교수가 정말 선의로 1억 3천을 주고 그때 기자회견할 때 2억이란 얘기 안 하고 굳이 1억 3천이란 얘기만 했었어도 됐는데 우리 그렇게 그 치사하거나 비겁하게 피해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준 돈 2억 다 얘기하자. 그러고 그 출처는 어디에 있으며 라고 하는 거 다 밝힐 수 있지 않냐 해서 2억이라고 하는 얘기를 변호사들은 이거 컨설팅 해주고 그러면 변호사들은 사건이 터지니까 주위의 친구들 다 변호사니 후배들이 1억 3천 뭐 법을 하셨는데 뭐. 네. 누가 법을 했어요? 곽 교육감요. 난 나더러 법했다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의원님 법에 당하고 있죠. 예. 오늘 빵빵 터져. 그래서 변호사들 후배들이 1억 3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자. 그런 거를 두 분이 다 끊고 그게 아니다. 우리가 한 것이 대가성이라고 저쪽에서 주장하는데 이것을 나중에 1억 3천하고 또 2억 나오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구차하냐. 그냥 2억 딱 그 치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나가자. 그리고 이걸 소명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도 좀 있었답니다. 이걸 소명하는 과정에서 참 검찰이 나중에 창피하고 궁색해질 거다. 이 2억 대가성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요거를 그쪽에서 제목만 묶어서 하나의 사건을 만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박명기 교수와 박명기 교수의 측근은 지금 구속 안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은 쭉 진술하다 보니까 진술이 이제 막 눈덩이 커지듯이 커진 거죠. 박명기 교수가 전체 프레임이 이렇게 된 거예요. 박명기 교수 긴급 체포. 양자 사이에 각서가 있었다. 교육청 공금이 일부 흘러 들어갔다. 녹취. 네. 그 다음 녹취가 있다. 네. 증거는 다 있고, 그리고 입증할, 기소 유지할 자신감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광노현 측 그 측근인 강경선 교수의 돈이 흘러 들어갔는데, 강경선 교수 긴급 체포했다. 요 몇 가지 부분 그 조각된 작품을 갖고 하나의 완벽한 작품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검찰에서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다 나온 거예요. 그 더 숨겨진 카드가 나와도 이 정도의 수위를 넘어갈 수 있는 카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남은 카드는 없죠. 남은 카드는 없죠. 이제 광노현 측에서 교육감 측에서 기자회견 했잖아요. 책임감 있게 교육감직을 수행해야 되겠다. 당연히 책임감 있게 해야죠. 뭐 대충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광노현 교육감 측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처음에 막 쓰나미처럼 확 몰아붙이고 그냥 여론이 흘러갈 줄 알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시기에 또 진정한 그 정의를 알리는 전도사 정봉주가 있지 않았습니까? 딱 막은 거지, 이거를. 좀 부끄러운 웃음이에요. 오늘 교육청 사이트 가봤더니요. 처음에 광노현 교육감 그 문제 터지고 교육청 홈페이지에 사퇴라라고 하는 게 90%였었어요. 오늘 가봤더니요. 죄송합니다. 사퇴라 그래서. 이제 진실을 향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격려합니다. 이게 그냥 막 홈페이지에 도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감 기자회견 하면서도 믿고 지지해준 분 고맙다. 그리고 또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나가서 학생들 그 무상급식 학생들은 교육감님을 믿습니다. 1인 시위 하잖아요. 1인 시위 하는데 또 그 어버이연합 대낮에 나타나고 손녀뻘밖에 안 되는 그 여학생 하니까 여학생이 무서우니까 주저앉아 있고 경찰들이 보호해주고 이런 게 트윗에 막 사진이 돌아요. 그래서 이 상황을 조금 더 극적으로 반전시키기 위해서 교육청 앞에서 그 격려하는 촛불 시위를 지금 계획할까 하는 것을 고민 중입니다. 제가. 의원님 혼자서요? 제가 하면 이제 한 수천 명의 또 지지자들이 오니까 이게 참 상황이 너무 급격하게 몰려갈까 좀 걱정도 되고 그래서 좀 지켜볼 생각입니다. 지켜보시는 게 낫겠죠. 뭘 하시기 전에 저한테 물어보시고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남은 카드가 가장 강력한 거는 구속수사예요. 그렇죠. 네. 사람들한테 정서적인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네. 구속하면 벌써 나쁜 놈. 네. 나쁜 놈. 5년 구형하면 5년 그건 감옥 가는 거야? 네. 라고 생각하게 돼 있고 제가 징역 2년을 구형했거든요. BBK 때문에. 또 무슨 제가 파렴치범은 아닙니다. 근데 2년 구형하고 지역에 가니까 감옥 2년 받았는데 어떻게 안 그렇죠. 가세요? 그래요?
그 사람들이 몰라요. 구형, 선고 이런 걸 잘 몰라요. 구형이라고 하는 것이 구가 요구하다 할 때 구자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형을 살려줄 것을 검찰 입장에서 요구합니다가 구형이거든요. 판사에게. 네. 그런데 이제 일반 사람들은 구형하면 그것이 곧 이 사람의 형인 줄 알아요. 대법원에서 선고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선은 끝나 있어요. 이게 판결이 대법원까지 당연히 가는데. 그렇죠. 선고가 나면 대통령 선거는 이미 다 끝나 있죠. 끝나고 2014년도에 있습니다. 2014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퇴하는 건 같은 짓인 거예요. 그렇죠. 바보 같은 짓인 거예요. 그거는 이제 지금 큰 목소리로 얘기해도 이미 그 얘기는 다 제가 분위기를 잡아놨기 때문에 뒷북치는 얘기고요. 뒷북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구속수사는요, 여러분 원칙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위험이 있을 때 강론교육감 그렇게 살아온 사람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 사람 주위에서 살아온 삶을 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사람 아닌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죠. 근데 그러니까 증거인멸의 가능성 없습니다. 도주의 위험성 있나요? 도주의 위험성 없죠. 출국금지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도주의 위험성이 있으면은. 그리고 서울시 학생들의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1시간이라도 이 자리를 비우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는 거거든요. 이런 교육 철학적 마인드에서 접근해보면요. 구속하면 안 되죠. 근데 검찰은 구속에서 나쁜 놈으로 단죄하고 몰아가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속이라는 단어가 필요하니까. 구속이라는 단어가 필요하니까. 여기서 이제 여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긴급하게 사퇴하면 안 된다고 주장을 저희가 하는 것이 구속이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이거 구속 적부심 심사를 합니다. 그러면 법이라는 게 구속 적부심 구속하는 것이 맞냐 틀리냐 다 알아요. 아니 잘 몰라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속 적부심. 그럴 때 법이라는 게 기계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나 정확하게 냉정하게 판결을 낼 것 같지만 그 판결을 내는 사람은 판사예요. 무척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건은 이미 정치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사건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욕을 안 먹나 혹은 판사는 또 판사 편이잖아요. 언제나 그래요. 모두가 자기 편이죠. 판사도 판사 전체 편이 아니라 판사 자기 자신.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앞으로의 커리어에 뭔가 잘못되지 않을까. 스탠스를 잘 잡아야 되는 거죠. 전문용어로 자기 인생에 기스나는 일이 없을까. 그런 걸 하셔야죠. 제가 이런 설명을 할 땐 거두절미하고 합니다. 그럴 때 이 여론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면 판사는 구속 적부심 심사에서 바로 구속을 때려버려요. 하기 쉬워요. 되게 나쁜 놈이니까 서로 그 사람이 도주의 위험성이 없다 하더라도 검찰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이 정치적 사건 자체는 이미 각하의 의중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각하의 의중이 들어갔다는 걸 온몸으로 압박을 느끼고 그러면 구속시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반대로 여론이 정반대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느낌이? 이럴 때 구속을 못하죠. 심리적 압박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습니다. 이 방송이 나갈 무렵이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인데요. 보통 여론은 불리한데 정치적으로 꼭 구속을 해서 상황을 몰고 가고 싶은 그런 의도가 있을 때는 주말을 이용해서 전격적으로 토요일 저녁이나 밤 이럴 때 구속영장을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여론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볼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조중동만 보니까. 그래서 아마 여유 있게 구속영장을 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나가는데 그래도 어쨌든 정치권에서든 추석 전에는 나올 거예요. 추석 전에는 신청을 하는데 상황이 조금 더 강릉 교육감 측에서 조금 더 공세적 그 상황으로 가면 하기가 쉽지 않지 않겠는가. 물론 곽 교육감이 의심이 가고 또 그분이 실제 대가서 있게 줬다고 의심하거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고요. 있죠. 그런 생각이 들 충분히 있죠. 그러면 곽 교육감에게 대해서 사퇴하라고 말할 수 있죠. 있죠. 네, 있습니다. 네. 양측이 공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들었던 많은 내용들은 우리가 지적하고 있는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쪽의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몇 가지 저희가 키워드를 줬단 말이에요. 뭐 각서가 있었냐, 녹취록이 있었냐, 그다음에 돈의 출처가 뭐 공급냐 이런 등등이 있는데 이런 것만 쭉 종합을 해봐도 결국 양측의 공방일 때는 내 마음 가는 쪽에서 얘기를 하면 됩니다. 이 여론에 쏠려서 거기에 돌 하나
더 던지고 이런 정도의 상황은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어느 쪽이든 여론의 그 향배와 추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꽤 많은 할 일들이 있다. 이런 것으로서 이제 오늘 게스트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를 모시고 상황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추석 특집으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